이야기는 용의 등장과 함께 맑고 푸른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맹렬하게 포효하며 하늘을 자유롭게 내가 본 그 어떤 것보다 더 자유롭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위대한 마법 클랜 데콜론의 나는 결심했습니다.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기로. 그 사람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늘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들도 맹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남았군. 까마귀들이 짙은 회색 구름 속을 날아다닙니다. 낯선 사람을 목 졸라 죽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는 킬킬 웃으며 말합니다. 우선 당신은 당신의 힘을 숨겨왔습니다. 당신은 대답합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건 나입니다. 그건 평범한 청소부가 가질 힘이 아니야. 이건 마도서 맞지 않나? 그 남자는 땀을 흘리며 여전히 힘겹게 말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개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것 같습니까? 하지만 당신처럼 데클란 가문의 쓰레기라면 어쩌면 전부 다 왔을지도. 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지? 그는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는 잠시 책을 힐끗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데클란이 알았다면 먼지 쌓인 지하실에 묻어두지 않았을 텐데. 그는 심지어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르면서 이 정도로 쫓기는 걸 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하는 셈이지. 그는 그에게 오만하게 제안했습니다. 마도서를 넘기면 지도자에게 부탁해서 널 살려주라고 할게. 어쩌면 청소부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는 그저 비웃으며 계속 손에 마법을 조작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그럼 할 수 없지. 유언은 있나?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 오, 그러는 동안 그는 농담하며 마침내 자신을 받아들이는군 칭찬할 만해.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형체가 다른 쪽에서 말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꽤 좋은 직감을 가지고 있군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동부 대륙을 다스리는 듀클랜 마법 가문의 수장 파론 본 데클란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마도서를 되찾고 싶은데요.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그는 당신에게 제안했습니다. 왜냐고 생각했냐면 내가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거든. 내 인생의 절반을 클랜에서 보냈지만 가주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야. 동부 대륙의 주요 마법 가문인 더 클랜 가문. 가주는 그들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사라고 합니다. 그의 어색하게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외쳤습니다. 귀찮게 됐군. 순간 파론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전리품을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부끄럽지도 않아? 그의 도발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며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킬킬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용을 먹지 말았어야 했어. 클랜 리더 본인이 나타나다니. 정말 운이 없군. 그의 팔 전체가 떨렸습니다. 이 마법은 장난이 아니야. 그는 내가 지금까지 본 마법사 중에서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그냥 널 죽이고 마도서를 되찾는 게 더 쉽겠지만. 하지만 됐어. 솔직하게 말하지. 데클란의 날개 아래로 돌아와서 마도서를 넘겨.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짓을 눈감아주겠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페라는 계속했습니다. 뭐라고? 내 재능은 정말 인상적이야. 내가 싸우는 걸 보니 우리가 왜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는지 믿을 수가 없군. 그는 계속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청소부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기술을 연습하는 그레이 구역의 더러운 불황자일 뿐인데 그런데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니. 데클란 가문이 너를 후원한다면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데클란은 너를 그들의 칼로 삼아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내 눈은 지루함을 드러내고 있어. 파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함께 너는 내 옆에 서서 데클란을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들 거야. 너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치며 데클란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파리는 여전히 초기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목요일에는 그것들을 돌려줘야 해. 그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지만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리더 자리를 주면 고려해보겠소. 그는 그를 돌아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전투를 보고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잠시 후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남자의 목을 조여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셀 수 있냐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군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오. 그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친 듯한 정신으로 그를 공격했고 그의 푸른 마법은 그의 붉은 마법과 얽혀 있었습니다. 재봐야 누가 더 길고 짧은지 알 수 있지.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 자리를 보여줘야 할 것 같군. 그 순간 그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마법의 붉은 말뚝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계속해서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저항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자가 데카 클랜의 수장인가? 방어의 빈틈이 하나도 없군. 공간은 몸이 마법 영역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중력을 잃었군. 재봐야 안다고 하지 않았나? 재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너와 내 사이의 거리처럼. 내 얼굴이 놀란 표정이군. 마법의 불꽃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쇄도합니다. 파리는 지켜보며 대답합니다. 널 죽이지 않겠다. 그냥 실컷 두들겨 패줄 뿐이다. 이제 말할 준비가 됐나? 당신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집니다. 지금 머리를 숙이면 어떻게 되나? 데클란의 그늘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널 믿을 것 같나? 당신은 불길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러고는 그의 얼굴을 가리키며 그 말을 흉내냅니다. 내가 널 믿을 것 같나? 난 질렸어. 개밥 먹는 건 이제 질렸다고, 알겠어? 그가 말을 마치자 푸른 마법콩이 피란을 향해 계속해서 쏘아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빛나는 사슬과 큰 집이 있다고 해서 계집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 그는 침착하게 지팡이를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가. 압도적인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그러고는 붉은 마법을 축적하여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주했습니다. 이 자식이. 번개가 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이 이유였어. 그날 내가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용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날 내가 하늘을 올려다봤던 거야. 그러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페이레는 당신이 아직 반쯤 의식이 있는 동안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이군.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서 있었군. 이제 힘의 차이를 느꼈나? 당신의 머리 전체가 이제 피투성이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라보며 지친 듯 말했습니다. 너무 강하군. 파라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끝내고 싶나? 이제 말할 준비가 됐나? 당신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가? 그는 제안했습니다. 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게 청소부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냐. 봉신의 클랜 리더가 되길 바란다. 당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신의 클랜 리더. 동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가문인 데클란 가문은 심지어 황금 옥좌에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속국 가문처럼 충성을 맹세하길 바란다. 당신은 그 책을 원했고 처음부터 당신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나.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나는 당신이 그 마도서에 있길 바란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좋아.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책을 잡으려는 순간 책이 불길에 휩싸였어. 파라는 그걸 보고 그에게 물었어. 뭐 하는 거야? 그는 웃었어. 잠시 동안 그를 비웃었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줘도 된다고 했잖아. 단, 제로. 변해도 상관없다면 말이야. 맞지? 넌 절대 편하게 죽지 못할 거야. 이봐, 내 말 좀 들어봐. 난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 적 없어. 청소부한테 돈 같은 건 없거든. 그럼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잠깐 말을 끊었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데클란 가문의 젊은 도련님한테 청소부가 잡아먹혔다는 얘기. 그가 대답했어. 금지된 마법이라고. 내가 답을 암시하듯 고개를 끄덕였지. 그 자식이 내 동료를 산채로 삼켰어. 데클란이 모든 걸 덮어버렸지. 그는 물었어. 그럼 복수 때문인가 보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청소부 목숨이 얼마나 싼지 알아.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대답했지.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확실히 해주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난 드디어 은퇴하기로 결심했어. 다시는 그 우리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그가 몸을 돌려 떠나면서 말했어. 내 유언이라고 생각해둬. 마법 불꽃이 내 주위를 맴돌아. 데클란 가문의 소중한 푸른 불꽃,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지. 그 안에서 타면서 내 선택을 뼛속 깊이 후회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몸을 돌려 그를 혼자 죽게 내버려뒀어. 남은 선택지가 데클란의 개가 되는 것뿐이라면 차라리 회색 지대로 돌아가겠어.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면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온몸이 광기 어린 미소로 빛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낀 게 얼마 만이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건 아쉽지만 후회는 없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자유를 찾고 제대로 복수할 거야.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간다. 그 순간 갑자기 빛이 나타났어. 대체 뭐 하는 짓인가 궁금해하고 있어. 마도서. 그 책이 갑자기 어둠의 마법을 내뿜고 있어. 검은색과 푸른색 마법이 뒤섞인 채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 내 가슴에 낙인을 찍어. 젠장.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갑자기 동전이 떨어져. 이건 뭐지? 분명히 산채로 불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여긴 어디지? 마치 과거로 돌아온 것 같아. 과거. 이곳은 너무나 익숙해. 그 소녀는 돈 그릇을 내려다보며 관찰하고 있어. 맞아. 이제 기억났어. 여기는 청소부가 되기 전 매일 기어다니던 회색 지대야. 무서워. 말도 안 돼. 정말로 과거로 돌아온 건가? 하늘은 맑고 밝아. 낡은 집들이 높이 솟아있어. 우나 옆에서 그는 다시 자신을 바라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분명히 나인데 젊었을 때의 나야.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다면 이 낙인이야. 과거로 돌아왔는데 이 망할 건 그대로 남아있어.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저 마도서가 뭔가 한 게 분명해. 정말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건가? 생각해보면 게으르기로 유명한 데클란 가문 수장이 직접 나타난 걸 보면 그 마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너무 중요해서 아무도 그 마도서에 대해 잘 모르는 거고. 얼굴이 좀 굳어 보이는데 뭐 아무렴 어때.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으니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데 꿈은 아닌 것 같아. 꿈이 아니야. 세인의 강의실에서 나는 하수구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생생하잖아. 확실히 아직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야. 활력과 불타는 야망으로 가득 찬 아침이군.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럼 성공이란 뭘까? 예전에 꿈이 하나 있었지. 그래, 꿈이 있었어. 내 팀 동료의 꿈이기도 했고 내가 은퇴를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지. 자네 팀 동료가 물었지. 한번. 아니 아스투르 말이야. 우린 암흑지대에서 방랑자로 태어났잖아. 우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맛있는 음식도 좋은 옷도 교육도. 그 모든 것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 스티러가 대답했지. 먹을 수 없다는 것. 그가 설명했지. 그냥 배고픔만 느끼는 거라면 우린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먹을 수 없다면 그냥 감수해야지. 하지만 뭐가 우리 삶을 이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고 생각해? 넌 태연하게 무관심한 척했지만 난 괜찮다고 말했어. 그가 약간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 우리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 계속 비웃기만 했잖아. 난 괜찮다고 했어. 그는 스티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듯 계속 쳐다봤지. 알았어, 알았다고. 말해줄게. 가장 끔찍한 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내 동료들은 말했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그 빌어먹을 귀족들에게 짓밟히면서 살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원하는 건 도서관을 짓는 거야. 부,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하지만 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 아무 이유 없이 탑을 짓는 거지. 난 그냥 높은 게 좋아. 어디든 상관없어. 어떤 책이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책이 딱 한 권 있어. 1층 로비에 극비 매뉴얼을 놓을 거야. 내 팀 동료들이 어이없어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상상되네. 그래서 암흑지대 방랑자든 귀족 놈이든 백정이든 누구나 그걸 집어들 수 있는 거지. 표지에는 데클란 가문의 문장이 있고 그 안에는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비밀이 담겨 있을 거야.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 문제는 그 책을 어떻게 얻느냐지. 아스타는 기뻐한다. 글쎄, 그건 미래의 내가 할 일이지. 어쨌든 내가 데클란 가문의 비밀을 널리 퍼뜨리면 그들은 정말 미쳐버리겠지. 바로 그거야. 장면이 바뀌어서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있네. 분노한 깡패가 욕을 하네. 이 자식, 널 찾아다녔다. 내 자리를 맡아놨는데 여기서 숨어 있었냐? 죽고 싶냐? 현재 당신은 머리를 감싸 쥐고 생각할 뿐. 이 자는 누구지? 매복 공격이군. 하지만 공중전을 제외하면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지. 나는 베테랑 청소부니까. 그는 재빨리 쿠오쿠오의 발을 잡는다. 오, 감히 내 공격을 막아? 그의 얼굴은 증오로 가득 차 있다. 나를 7번 때렸으니 70배로 갚아주마. 깡패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주먹을 날리려 하자 팔이 부러진다. 이게 뭐지? 쿠쿠인이 갑자기 반격한다. 이 자식, 감히 형님을 때려? 감히 내깟 놈이 나를 만져? 너 미쳤어. 너 말이야. 모욕과 눈물 나는 고통만 참는 줄 알았지?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인데. 깡패 발이 갑자기 돌뿌리에 걸려 중심을 잃었어. 그러더니 내 눈앞에서 강물에 빠졌지. 완벽해. 지금이 기회야. 저주를 퍼붓네. 애송이, 내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도망이 아니야. 이건 후퇴다. 돌아서서 노려봤지. 내 얼굴을 기억할 거다. 이건 전술적 후퇴야. 내가 날린 주먹 훈장처럼 가슴에 새겨둘 거다. 나는 포기를 모르는 베테랑 청소부다. 나중에 그는 작은 골목에서 쉬었어. 젠장, 안 좋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닌데 주먹질 몇 번에 손목이 나가다니. 몸이 너무 약해.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탑은 나중 문제다. 우선 이 몸부터 고쳐야 해. 어디선가 배고프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어. 눈처럼 하얀 머리에 붉은 눈을 가진 소년이 그를 보고 있었어. 나를 알아? 놀라서 물었지. 백발 소년이 대답했어. 아니, 잠시 의심했어. 그래, 뭐. 그렇겠지. 꼬리말이 아니지만 옷은 비싸 보이는군. 아마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귀족 자제겠지. 다시 말해, 아름답고 위험한 시한폭탄. 애가 묻는데 어쨌든 백발이 폭발한다. 나는 데미안이야. 내 어머니는 비앙카다. 왜 갑자기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아는 기분이 들지? 너 혹시 정신 박야가? 조금 화가 났네. 백발이 대답한다. 나는 어머니가 없어. 아, 미안.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내가 이겼다.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알았어. 저런 시한폭탄과는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더 복잡해지기 전에 나가자. 백발이 그냥 거기 서서 한참을 쳐다봐. 안 가세요. 같이 갈게요. 비켜, 비켜. 때려 버릴까? 고민하고 있어. 백발이 그에게 손을 뻗는다. 저기 그거 안 아파요? 치료해 줄게. 갑자기 데미안의 손에 마법진이 나타난다. 깜짝 놀랐다. 이건 마법이잖아. 아니, 단순한 치유 마법이 아니야. 치유의 비디야. 몰락한 데클란이 가져온 볼란드 가문의 비법. 청소부 같은 내가 피하는 저 더럽고 위험한 것이 이제 나에게 붙어버렸다는 직감이 들어. 그런데 왜 볼란드 아이가 회색 지대에 있는 거지? 이때쯤이면 볼란드 가문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의 이름을 부른다. 데미안. 데미안. 백발이 묻는다. 나를 부르셨어요? 눈에 남은 부분이 나타난다. 노란 눈이다. 겁에 질린 얼굴로 휘젓고 있어. 젠장. 이제 기억났어. 기이한 눈을 가진 보르돌란도 핏줄. 보르돌란도 가문의 괴물. 그 미친 자식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어. 다미엔 폰 보르달란도. 어머, 다미엔이 그냥 장난치는 동안 이모가 짜증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농담하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회기 전 청소부였을 때 데클란 가문의 명령으로 보더란도 가문에 파견됐었지. 젠장. 보더란도 가문에 대한 것이라면 너희들끼리 해결해. 왜 우리를 부르는 거야? 글쎄, 그건 우리가 상류층의 계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 상점 구역에 괴물이 있다고 들었어. 소문에 의하면 수십 명이 죽었대. 도깨비 같은 괴물이 아니라. 맞지? 그리고 나는 그걸 봤어. 도깨비가 아니라 맨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끊임없이 상점의 독점적인 치유 마법을 사용하며 싸우는 인간을.
웃고 죽이고 순수한 광기, 그는 브란도의 괴물이야. 죽일 수 없는 전기 도살자 다미엔 폰 브란도. 브란도 가문의 진정한 아들, 가문 수장의 외아들이 왜 그런 허름한 곳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겠지. 다미엔은 음식을 외쳤어. 그냥 먹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거야. 그가 오라. 때리지도 않았는데 따끔거려. 다미엔에게 돈이 있는지 물어봤지. 맞지? 하얀 머리는 순식간에 돈이 가득 찬 바구니를 줘. 이거. 갑자기 다미엔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이름을 불러. 다미엔, 우리 친구하자. 너는 망설임 없이 말하지. 다미엔은 왜 갑자기 그러는지 궁금해해. 아스터는 설명해. 우리는 친구라고 했잖아. 알았어. 그리고 친구는 가진 것을 나눠야 해. 둘 다 밝은 눈으로 행복하게. 가자 내 친구. 먹으러 가자, 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러니 나를 받아줄 건가요? 나는 이제 친구가 있어. 멋지게 들리네. 식사 후 두 사람은 머물 곳으로 하숙집을 찾았어. 편안해 보이는 후 그 식사는 정말 좋았어. 세수하고 나니 상쾌해졌어. 뭐 하는 거야? 다미에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어. 우리가 아까 먹었던 곳 위에 집들이 있는 줄 몰랐어. 나는 보통 길에서 자지만 집이 있다는 건 꽤 편리하네. 아, 그렇구나.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어. 다미에는 진지해 보였어. 나도 아빠가 없어.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어. 아니, 너는 있어. 다미에는 계속 부정했어. 아니, 없어. 이걸 비참함 대결로 만들지 마. 그리고 너, 엄마는 있니? 다미에는 당황했어. 우리는 여기 없어. 그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 아, 그녀가 여기 없다면 아마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그건 좀 심하다. 좋아. 상황을 잠시 파악해보자. 여기 혼자 얼마나 있었어? 다미에는 손가락을 꼽았어. 하나, 둘. 가족에게서 도망친 이후로 10번 잤어. 도망친다니 쫓기고 있는 거야. 10번 잤다는 건 열흘이란 뜻이야. 데미안이 설명했어. 나는 잠이 많아. 하루에 2번 낮잠도 자는 걸. 물론 짧게 말이야. 총 10번이나 잠을 잤어. 하지만 여기 온 뒤로는 한숨도 못 잤어. 바닥이 너무 딱딱해.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한숨을 쉬었어. 그러니까 한 3, 4일 된 건가. 잠시 후 너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완전히 미쳐버렸지. 어쨌든 이 녀석이 어중간한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내가 임시 보모가 될 수도 있겠어. 그리고 이 기회에 볼란드 가문과 관계를 맺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데미안은 조금 불만스러워. 여기는 정말 불편하네. 아스터는 잠시 생각했어. 나중에 데클란을 상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힘있는 가문들은 보통 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물론 먼저 다른 것부터 처리해야 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17개의 원한. 데미안, 난 자러 갈게. 귀찮게 하지마. 진짜로 그러면 큰일 날 거야. 그가 신나서 뛰어올랐어. 호흡법 연습하는 거야. 내가 대답했어. 응, 맞아. 내가 끝나면 너도 해봐. 기다릴게. 아스터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 전생에서 그는 청소부들이 개발한 기본적인 마법으로 기반을 다졌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 그래서 그는 많은 귀족 가문에 몰래 침입해 마법을 훔쳤고 셀 수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 그렇게 배운 마법, 기사의 신체 강화 기술, 정령 소환, 연금술, 온갖 잡다한 기술들. 하지만 죽기 직전에 진정으로 파괴적인 힘을 마주쳤어.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데클란 가문의 근원 기술을 배워야 해. 모든 마법 속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클란 마법의 근본. 예전에 연구하려고 외워뒀었지. 이제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왔어. 저건 호흡법이야. 내 표식이 불처럼 타오르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 뜨거워. 내 몸에 용암이 흐르는 것 같아. 젠장. 이게 뭐지? 집중해. 조절해야 해. 불순물들을.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건 귀족 가문의 본가 혈통에게만 전해지는 고위 마법이야. 마력을 강제로 통과시켜 경락의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악마 정화 의식이야. 아스터는 악몽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얼마나 지난 거지? 데미안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어. 아니, 더 중요한 건 내 경락에 더 이상 불순물이 없어. 내 마력도 정화됐어. 순도가 전생보다 훨씬 높아. 어쩌면 훨씬 더.
그렇다고 해도 데클란을 이기는 건 설령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나는 단 0.01%의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쓰레기 청소부니까. 희망 말이야. 다음날 아침 비명이 울려 퍼졌어. 오, 맙서사. 내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했어. 데미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머리를 염색했지. 정체 말이야. 좋아. 쉽게 노출되는 백금발을 가릴 수 있게 됐어. 옷만 갈아입으면 볼란드 가문은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데미안이 물어봐. 그래서 다음엔 뭘 할 거야, 친구? 내가 웃으며 대답해.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 어제 아스터를 때린 깡패가 방금 일어났어. 잠 잘 잤다. 날씨도 좋네. 그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저 녀석, 어딜 갔었어? 이제 얼굴을 보이네. 그 꼴을 하고 하수도에 몸이라도 담갔나? 저 녀석은 누구야? 부자처럼 보이는데. 말없이 아스타가 곧바로 녀석의 배에 치명타를 날려.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 내 녀석은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거든. 우선 123대 전부 다 받아내게 될 거야. 소란의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 뭐야? 얼룩이 무슨 일이야? 침입자다. 잠시 후 어린 녀석들 무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 잠깐 저 녀석 막내가 아닌가. 전부 낯익은 얼굴들이군. 그는 잠시 재미있다는 듯이 능글맞게 웃었어. 무서워라.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데미안이 물었어. 무슨 놀이하는 거야, 친구? 아스타는 그의 졸개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연이어 다음 녀석들도. 그는 누구에게도 봐주지 않았어. 모두 두들겨 맞고 있었지. 마력을 집중하고 주먹을 꽉 쥐고 계속 공격했어. 데미안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굉장해. 내 눈빛에 뭔가가 숨겨져 있군, 데미안. 그 시절 그들은 정말로 절정이라고 불렀지. 데미안은 즉시 너를 이해했어. 그들 중 한 명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너에게 날아갔어. 괜찮아. 내가 치료해 줄게. 고마워. 공범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가 뒤에서 잡았어. 아스타는 흉악한 미소를 지었어. 몇 대나 맞았지? 데미안에게 치료를 받아서 계속 녀석들을 때릴 수 있었던 거군.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질 무렵이었어. 너무 심하게 때려서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 증오의 찬 표정으로 엉덩이를 계속 때렸어. 몇 번이나 맞았는지 물어봤어? 그는 잊어버렸다고 말했어. 한편 데미안은 순진하게 물었어. 야, 친구. 이제 내 차례야. 내 손을 치료해줘. 그는 겁에 질려 애원했어. 그만해. 너희 둘 다 무시무시한 미소를 지었어. 잘 들어, 이 상자 세대 녀석아. 알았어. 야, 모두 사냥해. 야, 모두 사냥해. 달이 떴다. 아스타는 분명히 말했어.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은 다 같이 말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 마력을 잘 다루는구먼, 테크. 자랑스럽네. 나도 각자 100번씩 총 1000번이 넘는 발차기를 끝낸 게 자랑스러워. 산에서 싸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청소부인 나조차도. 그리고 공중에서 이건 새로운 도전이야. 눈치챘다니 놀랍군. 알고 보니 그는 깡패이고 빌고 있군. 켄, 카이거우,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알았어. 가도 돼. 그는 소심하게 말했어. 사실은 여기가 내 집이야. 그 말을 듣고 아스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 아, 우리가 꺼지길 바라는 거야? 난처하게 됐네, 안 그래? 안 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바로 떠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움츠러들며 집 쪽으로 몸을 돌리네. 다미안이 손을 흔드는 동안 아스타는 갑자기 위험을 감지한다. 누군가 오고 있어.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에게 달려온다. 그들에게 빠르지만 은밀하고 청소부 같은 묘한 느낌. 추격자임에 틀림없어. 다미안은 아직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마법을 부리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흔적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찾아냈다. 볼랜드 가문이 먼저 그를 찾았어. 이 정도 마법으로는 마법 하나를 시전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대등하게 싸우는 것은 더 어렵다. 좋지 않아. 하지만 나는 누구지? 내가 그랬을 때조차도, 청소부였을 때조차 마력이 넘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나는 이런 상황을 100번이나 겪었어. 새로운 건 없어.
마력을 집중하고 압축하고 더 압축해. 최종 마력 축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의 날카로운 눈이 한 방향을 바라본다. 그러고는 재빨리 사격 자세를 취하고 적을 겨냥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회야. 한 남자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온다. 그는 황급히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스타도 눈앞의 광경에 당황한다. 그 남자는 소리친다. 세상에, 도련님. 그가 경계했던 사람은 베를란도 가문의 집사였던 것이다. 다미안은 그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알프레도. 집사는 주인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한다. 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도련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불쌍한 집사는 도련님 걱정에 병이 났습니다. 다미안은 짜증난 표정이다. 놓아주세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 맙서사, 도련님, 집을 뛰쳐나와 저를 죽이시는군요. 어째서 그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그는 고통스럽게 그를 껴안는다. 아스타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며 그의 뒤를 바라본다. 다미안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끌려간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을 소개한다. 저희 귀한 손님 앞에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는 볼란도 가문의 집사 알프레도입니다. 집사의 얼굴이 밝아진다. 도련님께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가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스타는 약간 걱정된다. 볼란도 가문으로 돌아가라. 영문 가문의 기본 규칙은 더러운 것을 피하고 너무 고귀한 것을 피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나는 처음부터 볼란도 가문에 접근할 생각이었다. 다행히 블렌더 영토는 도시로 가는 길에 바로 있어. 동부 교육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제니온 아카데미가 있고 그곳의 도서관은 동부 최고로 알려져 있다. 나는 최고의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라 확인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야. 그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마차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길을 잃었어. 도서관 건설 경로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좋은 일이 있겠지. 그는 옷을 정리하고 출발했다. 자, 블렌더 가문의 음식은 맛이 어떤지 봅시다. 그들은 만월이 뜬 밤의 블렌더 영토로 출발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블렌더 가문의 저택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곳에 오는 것은 처음이야. 그의 앞에는 양쪽에서 집사들이 맞이하는 블렌더 가문의 저택이 있었다. 가정부가 알렸다. 늦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렌시,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도련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다미안은 아쉬운 듯 렌시를 바라보았지만 렌시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실수했어, 렌시. 보우 론듀 저택 위로 달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집사가 복도를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그를 마주했습니다. 집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흑백 구역 7번지의 소년 데미안입니다. 방금 데려왔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갑자기 힘을 터뜨리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흑색 지대 7구역. 데미안은 괜찮은가요? 다치지는 않았나요? 만약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처 입는다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성을 잃은 이 여인이 데미안의 어머니입니다. 부인,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집사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부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젊은 주인을 건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내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한때 피해 마녀로 알려졌던 여인의 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녀는 그러한 결과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는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특이하다고 물었습니다. 집사는 설명했습니다. 제 말은 젊은 주인의 새로운 절친은 아스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더 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는 제 존재를 감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마주했을 때 그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마법 탄환이었습니다. 마법 탄환이라니.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놀라운 재능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흑백 구역 출신의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라니. 심각한 표정으로 부인, 제가 겸손하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다음날 아침 저택에서 집사는 심부름꾼의 방을 열고 발표합니다. 내 후계자가 되어라. 그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멍해집니다. 집사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놀랐지만 그 아이가 거절할 리는 없습니다. 저처럼 명문가의 집사가 직접 제안했는데 길 잃은 아이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 영광, 부, 명성. 갑자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싫어. 집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꼬마야. 내가 잘못 들었나? 아스터는 집사의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극적일 뿐입니다. 안에서 데미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런, 이봐, 친구. 이라니? 데미안이 대답하려 하자마자 당신은 그를 막았습니다. 가문의 집사 후계자 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현재의 삶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거절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회색 지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고 타고난 재능으로 마법을 독학했군요. 그래서 그렇게 오만했던 거군요.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알려지지 않은 거칠고 한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알려지지 않은 거칠고 한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마야, 세상은 넓단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스터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는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온 세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겠지. 당신은 그냥 별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계곡에 사는 동굴 고블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지금 내 상황이 딱 그거야. 계곡에서 나고 자라서 바깥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모르는 거지.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하늘의 용왕이라도 되는 줄 알고 끼어들었지. 발을 쾅쾅 구르면서 땅을 부수기 시작했어. 저 애송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다면 이 집사가 직접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무서운지 보여주도록 하지.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무서운지. 그의 정중한 얼굴이 짜증 섞인 분노로 변했어. 집사가 문을 활짝 열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 어린 하인들은 그의 모습에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외쳤지. 어때 꼬마야. 걔들은 전부 내 또래지만 볼랜드 가문의 정당한 천재들이야. 뭔가 느껴야 할 텐데. 그렇지.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잖아. 볼랜드 가문은 장난이 아니야. 겨우 10대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야. 그들의 기운은 희미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눈을 봐. 그들은 그냥 고블린 무리일 뿐이야. 좀 어색해 보이네. 글쎄, 뭔가가 느껴지긴 해. 그러니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그가 재촉했어. 만약 내가 나를 잊는다면 너는 그들만큼 밝게 빛날 거야. 아니, 누구보다 더 밝게 빛날 거야. 에스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 난 빛이 싫어. 갑자기 누군가가 입을 열었어. 집사님, 그래서 자네는 할 말이 있나? 만약 저 녀석이 정말로 무언가를 느꼈다면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걸 보니 아직 충분히 타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는 인터넷 도발을 듣고 있었어. 집사가 물었어. 자네 겨뤄보고 싶은 건가? 인턴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 딱히 결투는 아니고 그냥 마법을 조금 맛보고 싶을 뿐입니다. 건방지지만 나쁘지 않아. 그는 현재 상황을 관찰했어. 집사가 에스터에게 물었어. 꼬마야, 내 생각은 어때? 그와 간단한 시합을 하는 건 어떻겠나? 에스터는 생기 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저를 눈엣가시로 여기겠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 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겠죠. 아마도. 그는 손가락질하며 집사에게 물었어. 제 상대를 고르고 먼저 시작할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에스터는 건방진 녀석을 직접 가리키며 그리고 너희 5명 전부와 한 번에 싸우겠어. 그들은 잠시 놀랐어. 내가 그렇게 대담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겠지. 무서우면 죽어.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도발할 차례야. 집사는 잠시 지켜보더니 낄낄 웃었어. 그래, 그거지. 그게 후계자가 가져야 할 정신이지.
꼬마야,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나? 저런 발언은 볼랜드 가문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어. 책임지겠어요.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어.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1분. 1분만 버틸 수 있다면 선물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여기서 책임이란 아마 집사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겠지. 저 늙은이는 날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분명해. 내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야. 좋아. 놀아주지. 두려울 게 뭐 있어? 한 소년이 입을 열었어. 하지만 집사님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시잖아요. 집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그의 고집은 꺾어야 성장할 수 있어. 만약 내가 젊은 주인의 손님을 다치게 한다면 내 트레이너 경력은 끝장날 거야. 이건 좋지 않아. 눈이 완전히 하얗게 됐어. 소녀는 걱정하기 시작했어. 한편 렌시와 데미안은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는 물었어. 도련님, 당신 친구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집사님을 막아주세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데미안의 눈이 놀라서 커졌어.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쳐다봤어. 어휴, 어쩌나. 렌시는 계속 말했어. 도련님이 개입하시면 사모님, 가모가 몹시 화내실 거예요. 집사님께서 코치님께 재촉하고 계세요. 뭘 기다리는 거야?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렌시는 도련님을 잠시 바라보고는 발표해 다녀오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데미안은 그저 흥미롭게 미소 지을 뿐이야. 알았어. 그럼 싸움 규칙을 설명해 줄게. 번갈아 할까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할까? 노인이 끼어들었어. 그냥 자유롭게 하자. 에휴, 아무렴 어때? 형식은 자유대전이야. 싸움은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돼. 하지만 트레이너는 언제든지 싸움을 중단시킬 수 있어. 이름 없는 누더기 같은 녀석, 도련님과 집사님이 불쌍히 여길지는 몰라도 내가 뭔데? 널 짓밟아서 내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드러내 보이겠다. 그럼 전투 시작. 교관이 말을 마치자마자 파란색 마법 화살이 훈련생의 배에 정통으로 꽂혔어. 그는 고통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어. 다른 4명도 이미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져 있었어. 아스타가 그에게 다가갔어. 내가 몇 가지 가르쳐 줘야겠네. 첫째, 약자를 과소평가하지 마. 이것이 마법이다. 마법 탄환, 그것은 마법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실전에서는 쓸모없어.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깨달았어. 둘째,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 너는 검은 전기를 뿜어내어 잔인하게 그들의 머리를 겨냥했어. 셋째, 이 세상은 넓고 쓰라리다. 순식간에 너는 그에게 달려가 즉시 치명타를 날렸어. 지금부터 나는 이 모든 경험을 모두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제대로 공부해. 너는 반박하려고 하지만 너는 미쳤어. 이것은 마법이 아니야. 그래, 맞아. 이것은 무대 마술이야. 트레이너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 다른 인턴들도 놀랐어. 그는 계속해서 육체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때리고 있어. 집사는 궁금해해. 저 마법 탄환은 힘을 기준으로 4-5배 압축된 것 같아. 최소 4배는 될 거야. 만약 그게 방금 전에 정말로 적중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마법 제어에서 나온 천재적인 재능이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왜 그는 난투를 그렇게 잘하는 거지? 놀라이언 서토워그에서 새로운 챕터를 더 빨리 읽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알프레도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가 뒤돌아봤어. 알고 보니 가모 부인이었어. 가모 부인께서 저희를 구하러 오셨어요. 교관은 기뻐했어. 그녀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물었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는 대답했어. 글쎄요, 저는 그저 간단한 테스트를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테스트, 당신은 이걸 테스트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부인은 약간 불쾌했어. 부인을 보고 아스토르는 싸움을 멈췄어. 데미안은 부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그 역시 멈췄어. 그녀는 명령했어. 우선 학생들을 모아서 철수시키세요. 그 말을 듣고 집사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 데미안, 너는 방으로 돌아가. 너도, 아스터, 내 방으로 돌아가. 그리고 럼피 코치, 넌 해고야. 마님의 말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이 찾아왔다. 마님 집무실에서 알프레도, 자네 뜻은 알겠지만 이번엔 너무 나갔어. 죄송합니다, 마님.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테리스바에서 학생들과
다미안이 그를 도왔나? 아니요. 혼자 해냈습니다. 그냥 싸움을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흐뭇하게 싸우던 장면을 회상합니다. 아, 맞다. 아까 말했던 마법 총알 말인데요. 그가 그걸 썼어요. 오늘 연습 전투에서도요. 그런데 그걸 4, 5번 압축해서 이력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건 그가 엄청난 마법 통제력을 가졌다는 걸 증명합니다. 마님이 잠시 판단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마법 총알 하나로 학생 5명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총알 하나로, 그것도 고위 마법사에게도 순수한 마법을 다루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상속 제한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스타를 다시 평가하고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스타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집사가 아스타를 마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다미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스타, 잘 왔네. 앉으세요. 마님이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하군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님이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알프레도가 자네에게 선물을 약속했다고 들었네. 자네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그가 말하던 선물이군요.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는데 가모 마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군요. 1분만 버티면 선물을 주겠다고. 열어봐도 돼요. 마님이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엽니다. 이건 고급 물건이군요. 안에는 밝고 빛나는 노란색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렌더 가문에서도 상위 5개 마법사 부대에 들어간 훈련생들만 받는다고 합니다. 아스타는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 보통 친절은 식사 정도까지인데 선물이 있다면 분명히 뭔가 있는 거겠죠. 선물이 있다면 분명히 뭔가 있는 거겠죠. 만약 이게 내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중간 등급의 선물이 합리적일 텐데 이건 고급 등급이잖아요. 그 모습을 본 마님은 재미있어 보입니다. 걱정 말고 받아도 돼요. 걱정 말고 받아도 돼요. 전에 다미안을 회색지대에서 도와줬고 이 선물은 오늘 일에 대한 사과이기도 해요. 잠깐만요. 이걸 먹으면 브란다우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마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다시 묻습니다. 아니면 독이 들어있나요? 아니요. 마님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보석을 받고 닫습니다. 마님은 겸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훌륭하네요. 뜻밖의 이득이네요. 이 순간 그의 눈이 반짝이며 기쁨을 드러냅니다. 마님이 제안한 것 외에 아스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네. 재빨리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다미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아카데미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주지. 다미안이랑 같이 공부하는 건 어때? 학교 말이야. 제가 좀 헷갈려해. 마님이 그러는데 사실 다미안은 작년에 입학했어야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했대. 그래서 올해까지 미뤄진 거래. 아예 도망갈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미안은 조용히 과자를 씹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다미안이 자네를 많이 아끼거든. 다미안은 같이 갈 친구만 있다면 좋아요.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아스터는 속으로 말이 되네라고 생각했다. 비앙카에게는 그게 큰 문제인 거지. 억지로 입학시키면 또 도망갈까 봐 걱정이고 맘을 돌릴 뾰족한 방법도 없는 거고 물론 나한테도 좋은 기회이긴 하지. 학교는 좋은 곳이니까. 혈통과 관계가 중요한 세상에서 학맥은 정말 소중하니까. 좋긴 한데 뭔가 쇠사슬에 묶이는 기분이네. 아스터는 생각해볼게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님은 조금 기뻐하는 듯했다. 알겠다.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긴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마님은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말을 이었다. 왜 앙페리토의 후계 제안을 거절했나요? 아스터는 살짝 웃었다. 다미앙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때가 생각났다. 제 무릎도 꽤 비싸거든요. 마님은 그 답이 어리둥절했다. 뭐라고요? 집사님 쪽은요. 그가 마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듣고 얼어붙었다. 장면 전환, 학교. 아스터는 한동안 한숨을 쉬고 있다. 알고 보니
마력을 키우기 위해 명상 중이다. 이것은 희귀한 아이템의 영약이다. 10%밖에 흡수하지 않았는데 만화가 이렇게나 늘다니. 체질이 화인으로 바뀐 탓인가? 보통 혈청을 흡수하면 손실과 불순물이 생기는데 여기는 아니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잖아. 내 왼쪽 팔을 봐.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분명해. 학교에 입학하면 후원자를 찾기가 더 쉬울 거야.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지만 함정에 빠지는 기분이야. 머리 식히러 달리기라도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가 아스터인가? 백금발의 소년이 벽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백금발, 본가에서 그 색깔을 가진 사람은 다미양밖에 없는데 그럼 반계의 친척인가? 이 집안은 왜 이렇게 복잡해? 그는 아니요 라고 말했다. 그는 아니었다. 그는 잠시 놀랐다. 아니었다니. 잿빛 머리, 어딘가 불쾌한 인상, 모든 게 너랑 똑같아. 그 말을 듣고 순간 짜증이 났다. 자기를 봐. 머리 색깔은 빛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눈을 봐. 어떻게 불쾌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아선은 순진하고 반짝거리는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백금발은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온화해 보인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집사가 달려와서 도련님이라고 외쳤다. 아셔 도련님, 오해를 풀러 왔습니다. 어젯밤에는 말씀을 못 드려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집사이지만 악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술렁이던 분위기가 즉시 얼어붙었다. 백금발 남자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를 돌아봤다. 그는 마치 꾸중을 들을 준비를 하는 듯 혀를 찼다. 그가 빌어먹을 듯이 그를 가리켰다. 그 눈, 나는 알았다. Yes. 그 불쾌한 고블린 같은 눈은 흔하지 않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오케이. 이봐,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굴다니. 죽여버릴 거야. Just as. 그가 막 싸움을 시작하려 할 때, 집사는 그를 건드리지 말라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고했다. 짜증나서 몸을 돌릴 준비를 해라. Alright. 지금은 가도 좋지만 나중에 마법의 방에서 내 태도를 고쳐주마. 오케이. 그는 뭐가 문제냐고 묻고 있다. It is. 별일 아니야. 에스터는 백금발 머리를 바라본다. 어차피 기분도 안 좋은데 잘됐네. 나중에 상대해주지. 그는 늙은 집사에게 지금 당장 마님을 뵐 수 있는지 물었다. See the madam right now? Cut to. 마님의 사무실로. 어서 오세요, 에스터 영주님. I see. 이렇게 빨리 만남을 요청하시다니. 벌써 마음을 정하신 건가요? 네, 마님. She looks up. 그는 등을 뒤로 하고 똑바로 서서 발표한다. 나는 아카데미에 등록하겠습니다. 마님은 그 대답에 약간 놀라셨다. Unexpected, very decisive. 에스티오는 다소 기뻐했다. Good. 그럼 즉시 준비해야겠군요. 기다리는 동안 편히 계세요. 그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님의 배려에 감사했다. 대화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동시에 늙은 집사도 마님의 방으로 왔다. 마님, 그 아이 말입니다. 마님은 말을 끊었다. 다행히 동의했어. 늙은 남자의 기분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폭발적이었다. 저게 바로 젊음이지. 그의 열정, 그의 눈을 불태우는 불꽃, 나는 이해해. 마님은 마치 그의 성격에 익숙한 듯 그를 바라봤다. 늙은 알프레드는 혼자 연기하고 연출하고 있어. 우리가 처리했기 때문에 첫 학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하죠? 회색지대의 뜨내기에게는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는 아마 걱정하고 있겠지. Why? 계속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알프레드의 후원이지. 그는 자신을 천사로 받아들이는 상상을 하고 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상기시킨다. 알프레드, 너무 시끄러워요. 그는 깜짝 놀란다. 어머나, 또 너무 흥분했네. 어쨌든 거의 식사 시간이야. 주방에 가야겠다. 그 말을 들은 후 그의 아내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알프레드가 왜 그렇게 행복한지 이해가 돼. 그는 너무나 많은 거절을 당했고 이제 마침내 또 다른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런 점에서 아카데미의 계획은 꽤 엉성하다. 하지만 알프레드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이전 집사장이 비슷한 방법으로 그를 잡았기 때문이다.
알프레도 정말 안 됐어. 이 순간 에스터는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He looks up. 웅장한 탑. 이곳은 분과 아이가 사는 마법탑이다. 에스터는 문을 열고 탑 안으로 들어간다. 후드를 쓴 인물이 촛불을 들고 묻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생각한다. 아, 맞다. Right. 나는 심지어 그의 이름도 몰라. 그래서 그는 후드를 쓴 인물에게 아까 백금발 머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준다. 보스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그는 하품을 하며 당신을 안내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머리 조심하세요. 아스터는 잠시 궁금해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이 더미가 그에게 날아왔어요. 그게 바로 머리 조심하라는 뜻이었군. 방에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미스터? 아스터,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헨지본 브랑코라고 합니다. 혹시 제 동생을 보러 온 건가요? 아스터는 궁금해해요. 무슨 동생인데 저를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지? 후드를 쓴 아스터는 학교 쪽을 바라봐요. 내가 트러블슈터로서 많은 마법 학교에 잠입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학교를 잠시 관찰한다. 마법을 연구하는 마법사, 그것은 통칭 서기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첫째, 너무 많이 잡아당겨서 자라지 않는 헝클어진 머리. 단계를 나눌 수 있다면 1단계, 숨기기 위해 망토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쓴다. 2단계, 포기하고 모자를 벗는다. 3단계, 머리를 깨끗하게 민다. 마지막 단계, 4단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머리 자라는 마법을 깨달을 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람은 다르다. 그는 차를 덧따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먼저 사과드립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분명히 젊은 주인의 손님들은 그렇게 무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텐데.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놀랍군요. 아직 너무 어리시군요. 아스터는 궁금해했어요. 당신은 아마 마법 학교에서 일하고 있겠지. 그는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현재 부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차 좀 드세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교장이라니. 분명 블루와 같은 명문가라면 혈통이 좋은 사람을 그냥 부교장 자리에 앉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는 당신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스터 영스터는 보통 귀족 가문에서 보는 버릇없는 젊은 주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정말요. 차라리 밤을 새우고 나타났다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밤을 새우는 대신 그는 그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그는 대답해요. 그런데 당신은 제니온 연구소에 입학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배울 것이 많을 겁니다. 사실 저도 지니온 연구소를 졸업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145기였습니다. 조금 어색하네요. 왜 갑자기 우리 학교 인맥을 들먹이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당신이 지니온 연구소에 입학하게 된다니 기뻐서 횡설수설했네요. 자, 그럼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어넘겼어요. 본론이라.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 질문에 당황한 것 같군요. 설명해 드리죠. 이것은 볼랜드 가문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이 작은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아스터에게 책을 밀어줬어요. 이 책, 당신은 놀랐어요. 이것은 볼랜드 가문의 핵심 비밀, 빛치료, 비밀 기술입니다. 장면 전환, 정원에서 꽃을 손질하는 가모 부인. 그녀의 얼굴은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미안의 학교 전학 이후 골칫거리였던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아스투르, 그 아이는 좋은 친구고 재능도 있고 근본적으로. 알프레도가 가끔 이상하고 건방지다고 말하지만 그 나이에는 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데미안의 배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그에게 아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곁에 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로운 새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텐데 누군가를 곁에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적절한 때에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다미안 때문에 이런 인재를 놓칠 수 없지. 뒤로 조금 경계하는 것 같군요. 당신은 나에게 볼란도 가문의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건가? 이 책은 가문의 가보라고 할 수 있지.
이거 함정인가? 맑고 깨끗한 눈.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글을 읽을 수가 없어. 눈은 좋든 나쁘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인데 완벽한 암살자처럼 아무 감정도 없어. 자신조차 모를 정도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지. 그는 자네에게 얕보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걸세. 눈앞의 보상만 보고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시오. 바로 대답하겠어요. 스티어는 침착하게 살짝 미소를 짓는다. 분명해지자 불편한 느낌이 사라진다. 마음에 안 드는군요. 당신은 솔직하게 대답하는군요. 필요 없어. 우리가 한 배를 탔는데 어색할 필요는 없잖아.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내가 할 수 있다면 할게. 할 수 있다면 필요 없다고? 그가 화난 듯이 당신을 노려보기 시작한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듣고도 거절하면 당신을 죽일지도 몰라. 애송이 아스터. 오, 그럼 죽여봐.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그렇지.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발하고 있다. 아, 맞다. 나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지. 아스터는 그걸 잊고 있었다. 주저없이 일어서서 마법을 써서 모든 종이를 날려버린다. 책상과 찻잔까지 흔들린다. 그의 친절에 도전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 시작한다. 동안 아스터는 그의 앞에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있는다. 흥미를 느끼고 멈춘다. 어머나, 어쩔 수 없군요. 애송이 아스터, 시험에 통과했소. 나는 솔직하게 말하겠소. 사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볼란도 가문의 사람이 아니어야 하오. 그래서 한편으로 당신은 그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본다. 그는 거에 기습적으로 전력을 다해 주먹을 날릴 뻔했다. 사실 나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소. 글쎄, 흑백 구역 아이들은 다 똑같으니까. 당신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아마 아직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특별한 명성을 가진 가주가 흑백 구역의 고집 센 젊은 주인을 곁에 둔다. 그 뒤에 뭔가 있는 건지 궁금하군. 다행히 막내 동생과 손님이 말다툼을 벌였다. 그래요? 당신은 그에게 친밀하게 말하든 격식 있게 말하든 하나만 고르라고 끼어든다. 아스터, 그가 대답한다. 좋아요. 어쨌든 적절한 변명이 나타난 것은 좋은 타이밍입니다. 동생과 손님이 말다툼을 했다. 그래서 형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논의한다. 그것도 곧 있을 것 같다. 당신은 조용히 생각한다. 그는 곧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법학교 부총장이 무슨 이유로 동생을 핑계 삼아 분쟁에 개입하려는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곤란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 아, 이건 가문 내 권력 다툼이 아니군. 볼란도 가문은 매우 긴밀하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비오란 가문에게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티오가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데블린, 왜 설명하는 거지? 글쎄, 당신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솔직하게 말하겠소. 하지만 당신을 죽일 생각은 없소. 사실 현재 나는 브이오론 가문의 기원 마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군. 아, 기원 마법을 아는군요. 맞죠? 다 비오란 가문의 핏줄만이 배울 수 있는 비전인데 제가 어쩌다 얻게 됐죠. 잠깐 기다려봐요. 그 녀석은 어때?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녀석 말이야. 아직 살아있나? 볼란듀 가문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다면 파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더 말하면 알겠지만 악마와 가문은 좀 고립되어 있잖아. 단순히 연구만 하고 있었다면 부국장이라도 날 죽이려 들 텐데. 말이야. 하지만 말해야겠어. 처음에는 파괴하는 방법만 연구하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나? 모든드 비올론 가문의 비밀의 근원인 원초 마법. 이미 완벽한 비전을 개선하는 보조 방법 멈출 수가 없어. 자네라면 아스터, 내 기분을 이해할 거야. 맞지? 아스터는 그의 말에 경악했다. 이 자식, 미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맛이 갔군. 멈출 수 없어. 아스터, 내 기분을 알겠지. 맞아. 이 자식은 좀 미친 정도가 아니야. 자기 가문에서 그걸 연구하고 있다니. 잠깐, 그럼 타이밍이 딱 맞잖아. 전생의 데쿨론 가문이 볼란듀 가문을 전멸시켰을 때 핸디의 원초 마법 신버전 연구가 전부였지. 파이룬 그 자식은 그걸로 볼란듀를 짓밟으려고 데쿨론의 운명을 걸었어. 애초부터 새로운 기원 마법의 가능성을 본 거지. 그리고 그가 엄청나게 강한 이유는 자네가 딴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갑자기 누가 묻더군. 벌써 후회하고 있냐고? 그러려면 더 큰 규모가 필요하긴 하지. 잠시 머리를 극적인다.
잠시 머리를 극적인다. 에휴, 뭐. 그래서 왜 날 찾았어? 우선 기원 마법 연구를 가문에 보고하지 않았어. 베를란도 가문이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 비밀이 유출되면 비서 같은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야. 더 정확히 말하면 수집 경로와 더 관련이 있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간다. 아스터가 말을 잇는다. 수집 경로를 알아내면 누군가 보안 계획을 고의로 유출했을 거야. 그가 대답한다. 정확히.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계획의 일부를 공개했어. 나도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 살짝 미소를 지었다. 쿠론 편에 서는 게 더 쉽지 않겠어? 분명 환영할 텐데. 그가 대답했다. 글쎄, 나만의 이유가 있다고 해두지. 어쨌든 아스투르, 자네는 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이 일을 은밀하게 처리해줘야겠어. 사실 이 연구는 공동 프로젝트인데 내 파트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 그는 서류 뭉치를 건넸다. 공정한 보상을 해줄게. 이 논문을 제니온 아카데미의 페린 교수에게 전달해줘. 그러면 나중에 광선 치료를 해주지. 아스투르는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혼잣말로 낄낄 웃으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아요. 광선 치료를 받을 거고 나중에 새로운 제네시스 기술도 완성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같은 배를 탄 동료가 될 수 있죠. 생각에 동요를 적으세요. 한 번 더 걸어야 해. 보고 있어요. 아스터, 뻔뻔한 녀석. 예, 아니오만 말해. 안 그러면 안 받겠어. 좋아요. 새로운 천상의 기원 기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자네는 천상의 기원 기술을 배우지 못했으니 지금은 쓸모없겠지만 나중에 완전한 버전을 전수해줄게. 하지만 나에게도 조건이 있어.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이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아스터. 그때 손을 빌려주길 바라네.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맞지? 그건 문제가 안 돼. 논문 관련이라면 도와줄게. 승낙하네. 나중에 놀리듯이 저기 사실 나 글 못 읽어. 농담이야. 뻔뻔한 것도 모자라서 느끼하기까지 하네. 약간 짜증났어. 페런드 교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희가 학생 때부터 조교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랑 항상 1, 2등을 다퉜었죠. 제가 볼란드 가문으로 돌아가면서 아쉽게도 경쟁은 끝났지만요. 어쨌든 제가 더 잘했던 거 맞죠? 아니면 제 착각이었나? 페린 교수님, 정말로 세상이 망하는 건가요? 아카데미에도 저런 또라이가 있구나. 장면 전환, 볼란드 가문 저택. 누군가 책을 쏟아냈고 편지가 하나 들어있네. 탐지 안 되게 공간 주머니에 다 쑤셔 넣은 건 신기한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지? 그때 떨어진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를 열어본다. 편지에는 나의 친애하는 친구 아스타에게 자네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통달해야 할 마법 서적들을 골랐네. 아래에 학습 순서를 적어 두었으니 부디 부지런히 공부하여 자네의 위상에 걸맞는 지혜를 쌓으시길 바라네. 자네의 친구 애니 폰 벨란타. 그는 감탄하며 정말 좋은 선물이군. 기초부터 심오한 마법까지 커리큘럼 전체를 짜다니. 정말 천재인 동시에 미치광이로군. 그는 기쁜 듯 받아들였다. 아주 좋아. 잠시 후 그는 펜을 들어 종이에 후원자 명단 핸디 폰벌 안타우 라고 썼다. 어디 보자. 광선 치료랑 새로운 창세 이론 논문만 빼고 광선 치료의 성서를 탑에 전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나중에 데미안이랑 상의해 봐야겠어. 오랜 친구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헨지가 준 132권의 책은 그냥 132권이 아니야.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 이런 체계가 있다면 마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기초를 쌓을 수 있어. 혼잣말에 뿌듯해하는 너. 그래. 예전에는 탑에 책을 쌓아두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선사하는 곳 마법탑의 정체성이 될 거야. 뜻밖의 수학이네. 달이 뜨기 시작했다. 여기 핸디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원래는 유용하면 논문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지만 아니면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지. 아스터는 재미있는 녀석이야. 게다가 배고팠을 때 모습도 떠오르고 그냥 죽여버릴까. 한두 번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킬거리면서 혼잣말을 한다. 정말로 자기가 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냥 나를 시험하려고 했던 위협이었나?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그를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
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 정말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눈빛이야. 그는 저 돼지 새끼들이랑은 달라. 흥미롭군. 숨기는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겠어. 내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동료를 찾았어. 게다가 그는 내 연구 결과에 목말라 하고 있어. 정말 상쾌한 기분이야. 근데 진짜 악마 글자는 못 읽는 건가? 설마 절대 아닐 거야. 볼란도 가문의 일은 아침. 아스터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오늘은 첫 등교 날이다. 방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아스터님,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아카데미에 도착하면 간단한 서류 작업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도련님과 아스터님은 둘 다 입학시험 면제입니다. 렌시가 잠시 쳐다본다. 그래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아카데미 학생 같아 보이십니다. 잘 어울리세요. 입고 계신 옷이 좀 엄숙하고 우아하네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줄 모르시는군요. 시험 면제라니 역시 명문가는 바로 입학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요. 친구들, 어서 서둘러. 어서 가자. 데미안이 저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잖아. 마님께서 지시를 좀 하셨어. 데미안, 몸 조심해라. 아스터, 넌 내라고 대답해. 이건 좋은 기회야. 진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말이지. 당연히 미리 계산해둔 계획대로 될 거야. 떠날 준비가 된 마차에 올라탄다. 집사도 채찍을 준비하기 시작했군. 동부대륙 최고의 아카데미, 재와 이온, 수많은 후원자들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들을 모두 내 계획에 이용할 거야. 계획. 기다려, 이 멍청이들아. 안 돼. 하고 여러분, 제가 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헨지는 정말 뛰어난 마법학자입니다. 정말로 헨지는 정말 놀라운 마법사입니다. 마법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지만 해석은 다양합니다. 물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수원일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홍수와 같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관점에 있습니다. 차이는 관점에 있습니다. 원리는 관점에 따라 동일하지만 각 위대한 가문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마법을 발전시킵니다. 이 마도서를 다시 읽을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헨지의 비밀은 시오잔디의 원초적인 마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미안이 길 건너편에서 프란, 봐라고 외쳤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데미안은 경치를 보고 몹시 기뻐하며 웃었다. 그들은 모두 도착했다. 재와 이온 아카데미에. 란사이는 마차가 여기까지밖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입학을 위해 예현인과 초대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신분에 관계없이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네요. 개막식 잘 치르시고 귀한 가르침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마차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데미안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당기며 형제여, 서두르자. 란지가 말하길, 늦으면 자리가 다 찰 거라고 했어. 아스터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큰 아카데미의 개막식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시골 학교처럼 조직되어 있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시골 학교처럼 조직되어 있어. 기다려. 이걸 고려해 볼 수 있어. 이것은 분명히 데미안이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꾸물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몇 번만 믿어줘. 비록 조금 조용하지만 무례하지 않아. 내가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좀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야. 데미안, 너무 빨리 끌고 가잖아. 교실 분위기가 약간 활기차. 회의실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데미안은 모든 것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반면 아스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 란시 말이 맞았어. 늦으면 자리가 없어.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 같아. 아스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M3호실 11번과 12번 좌석. 데미안이 계속 재촉하며 친구, 거기 앉아도 될까? 라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질 거야. 싫어. 잠깐만 기다려. 아스터는 망설입니다. 아카데미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신났어. 예상치 못하게 데미안이 부주의하게 앞에 있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중년 남자 같은 키 큰 반 친구였어. 그가 물었어. 무슨 문제 있어? 목사가 데미안을 일으켜 세웠어. 괜찮아. 데미안은 기쁘게 대답했어. 응. 전혀 아프지 않아.
아마 내 앞에 안 보여서 그런가 봐. 미안. 그는 손을 흔들며 떠나려 했지만 갑자기 다시 불려왔어. 잠깐만. 내 셔츠에 뭐 묻었어? 침. 그는 이 왕국의 위대한 가문의 핏줄을 가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면 데미안은 아마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아스터는 생각했어. 내 생각과는 반대로 데미안은 입으로 닦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완벽해. 금방 깨끗해질 거예요. 만들게요. 전보다 더 반짝이게. 그러자 장발 남자가 경노했어. 머리를 써, 이 멍청아. 그러면서 그는 데미안에게 주먹을 휘둘렀어. 놀랍게도 아스터가 막아냈어. 야, 반친구. 내가 잘못하고 있어. 여기서 멈추는 게 최선일 거야. 그는 그를 노려봤어. 도대체 넌 누구야? 그는 차갑게 대답했어. 그는 그냥 내 친구일 뿐이야. 그게 전부야. 네. 내가 바로 이 녀석 친구야. 그는 손을 거두었어. 그래. 너희 둘은 정말 좋은 친구구나. 친구를 위해 대신 맞아줄 정도로. 찾기 힘들지만 오늘 너는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아카데미에서 첫날부터 너를 찾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 뭐 나중에 알아내면 돼. 지금은 해야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좋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다른 학생들이 저기서 뭘 토론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야? 저 세 명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아. 걔들은 누구야? 모르겠어. 저기 키 큰 애는 아마 돌란 피카 가문 출신일 거야. 나머지 두 명은 본 적이 없어. 누가 이길까? 아마 키 큰 돌란 피카 녀석이 이길 거야. 올해 신입생들은 다 무자비하다고 들었어. 갑자기 친구가 소리쳤어. 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뭐라도 해봐. 개입해. 그 옆에 있던 두 사람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막는 게 괜찮을까 궁금해했어. 너희들 멋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야, 너희들 서로 떨어져. 저 은발머리 녀석은 마법사야. 그들 주위에 마법 장벽을 만들고 있어. 말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그들 3명 주위에 장벽을 만들었어. 방에 있던 모두가 환호했어. 힉스터, 가서 해치워. 내 편이야. 식권 2장 건다. 멍청이들아, 나는 저쪽 녀석이 이길 거라고 식권 3장 건다. 뒤에 있던 어린 소년이 상황을 관찰했어. 그는 재미있다는 듯 웃기 시작했어. 장발 남자가 싸울 태세를 갖췄어. 그래서 내 이름이 뭐지? 아스터.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 나는 너희들처럼 강력한 가문 혈통은 없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왕국에서 대단한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았으니. 그건 잘 됐어. 이렇게 비좁은 경기장에서는 마법사들이 확실히 불리하지. 말은 많이 안 할게. 일단 먼저 실컷 두들겨 패주겠어. 덤벼봐. 속으로 좀 놀라면서 저 녀석 웃기네, 바보 아냐? 라고 생각했겠지. 말만 많고 싸울 생각은 없는 건가? 무서워. 덤벼봐. 장발 녀석이 약 올리는 바람에 완전히 열받았어. 냅다 주먹을 날리네, 저 자식이. A가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어. 잽싸게 주먹을 피하네. 장발 녀석이 짜증난다는 듯이 이를 갈고 있어. 좋아. 나쁘진 않네. A가 받아치네. 하지만 내 녀석이 나를 건드리면 이제 끝장이야. 얼굴에 치명타를 날렸어. 장발 녀석이 뒷걸음질 쳤어. 이건 뭐지? 어떻게 저렇게 묵직한 펀치를 날리지? 저 녀석 진짜 마법사 맞아? 에스터가 지금 완전 야수 같아 보여. 누군가가 멀리서 치유 마법을 써서 상처를 낫게 해주고 있어. 다미엔이네. 당연하게 받아들이네. 에스터가 도발하고 있어. 역시 명문가의 핏줄은 명문가 핏줄이구만. 아직도 정신 팔 시간이 있나 보지? 내 녀석 펀치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 에스터가 스파링 때와는 다르게 엄청 빠른 펀치를 날리고 있어. 와, 진짜 세다. 장발 녀석이 계속 방어만 하고 있어. 미친 놈들 아냐, 저것들. 심장이 막 뛰어. 쟤 쓰러지면 어떡해. 점점 더 뒷걸음질 치고 있어. 나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건가?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응원하고 있어. 힉스터, 뭐라도 해봐. 살살 봐주지 마. 돌란 가문의 자존심, 동부대륙의 자존심, 전사들의 희망. 우리는 너를 믿어. 야, 이거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냐? 빨리 끝내버려. 지금 온 사방에서 쏟아지는 응원이 전부 쟤한테 쏠리고 있어.
분하다는 듯이 이를 갈고 있어. 감히 내 녀석이 그냥 평범한 마법사 주제에. 말을 마치자마자 야수처럼 달려들어 에스터를 공격하네. 좀 놀란 것 같긴 하지만 꽤 하는데 계속 공격해 계속 밀어붙여 감히 내 얼굴을 때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나를 과소평가하지마. 제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날려버렸어. 사람들이 환호하네. 힉스터가 온다. 장발 녀석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펀치력으로 보아 확실히 세게 맞았어. 그런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 에스터가 예상치 못하게 두 손으로 물구나무를 짚네. 먼지 엄청 많네. 길을 잡고 유니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어. 에스터에게 달려들어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하려 해. 속으로 다미엔을 생각하고 있어. 다미엔은 여전히 회복 마법을 쓰고 있어. 이걸 끝내려면 한 방에 날려버려야 해. 어디 보자.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이건 전생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비법 기술이야. 마법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 장발 녀석이 당신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법 에너지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자신의 신체 능력에 기반한 것이죠. 이것은 마법의 진정한 변형적 속성에 기반한 순수한 비법입니다. 근접전. 마법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학생들의 보호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보호막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장발 남자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쓰러집니다. 모두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스토르가 손을 들고 외칩니다. 자, 소리 질러. 흥분을 보여줘.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굉장해. 저 녀석 진짜 마법사 맞아? 대체 뭐가 저 전투를 저렇게 끔찍하게 만든 거지? 우리는 부자다. 너희들 이게 한이 말하는 평민이라는 거야. 다미안은 승리를 기뻐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 이제 엄지손가락 그만 빨아. 그는 생각합니다. 혼잣말로. 한 어린 소년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마법 학생이 이런 싸움을 하다니 얼마나 지루한가.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달려와서 말립니다. 그만둬, 이 녀석들아. 누가 오리엔테이션 첫날부터 싸우는 거야. 오리엔테이션에? 너 아니면 너. 아스토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일이 일어났네. 하지만 괜찮아.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많아. 탈출할 방법은 많아.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냥 넘어갈 거야. 선생님이. 그들을 신문하는 동안 다미안이 갑자기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였어요. 그는 다미안의 어리석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발은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